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 TV 채널은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이 채널을 잊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리얼리티 트랜서핑 제3권 강독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주제는요. 페이지 27페이지고요. 생명력 높이기입니다. 지금 다루고 있는 내용은요. 전반적으로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에너지는 우주 에너지, 자유 에너지 등등으로 이야기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우리 몸을 통과하고 우리 몸을 감싸고 있는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동양에서는 기라는 말도 쓰고 있죠. 지난 시간에는 이 에너지와 관련해서 에너지 보호막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계속 이어서 이야기가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에너지를 강화하는 방법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력 높이기는요, 다른 말로 대체하자면은 에너지 강화하기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에너지 강화하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일단 들어갈게요. 여러분들이 마음 공부를 하시면서 이러한 우주의 에너지를, 기운을 받아서 그것을 내 걸로 만들고 싶고 이런 관심도 있으시겠지만 가장 먼저 선결되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몸의 건강이에요. 몸. 그래서 먼저는 몸이 건강해야 돼요. 몸이 건강할 때 뭐예요? 이제 마음도 건강할 수 있고 건강해야 됩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이게 기본이 될 때 우리의 영 또는 영성도 건강한 영성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선결 조건입니다. 순서가 이렇게 되죠. 몸이 건강해야 됩니다. 여러분, 몸이 건강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뭐예요? 몸이 건강하려면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잘 놀고, 그리고 일하고, 이 정도는 기본으로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몸이 건강하지 않을 때 잘 못 먹게 되죠. 잘 못 먹을 때 몸이 건강하지 않게 되죠. 잠이 보약이라고 그럽니다. 잠을 잘 자야 돼요. 잠을 잘 잘 때 몸이 건강합니다. 몸이 건강하지 않을 때 잠을 설치죠. 잘 싸고, 배변 잘 하셔야죠. 이 배변에 문제가 될 때도 몸에 독소가 쌓이게 되겠죠. 그리고 잘 놀아야 됩니다. 여러분. 스트레스가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잘 놀아야 돼요. 여가를 잘 보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놀 줄을 몰라요. 쉴 줄을 몰라요. 쉰다고 하는데 쉬는 게 아니에요. 논다고 하는 게 노는 게 아니에요.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스트레스를 잠깐 잊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스트레스를 또 연장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잘 놀아야 돼요. 그냥 노는 게 아니라 잘 놀아야 돼요. 그리고 일을 해야 됩니다. 사람은 땀 흘려서 일을 해야 돼요. 땀방울을 좀 흘려줘야 돼요.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것도 있지만 집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소위 백수백조라고 그러죠. 우리가 때로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백수백조는 직장을 잃은 상태에서 일 안 하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의도식한다고 그러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하는 거. 그러면은 안 됩니다. 우리는 몸을 움직여서 땀을 흘려줘야 돼요. 사회 공동체 속에서 뭔가 내가 몸을 일으켜서 움직여서 땀을 흘리면서 뭔가 기여하는 삶, 그것이 의미 있는 삶이죠. 이러한 삶을 살아줘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주는 삶,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보람이라는 걸 느끼고 또한 정신적으로 건강한 그러한 기반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돈이 있고 일을 안 하고 시간이 많으면 사람은 망가지게 돼 있다. 그래서 돈벼락을 맞고 나서 망가지는 사람이 많이 있죠.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 돈벼락은 재앙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순서를 잘 잊지 말아야 돼요. 먼저 점검을 뭘 하셔야 되냐면은 오늘 다루는 주제를 관심하지 않아도 되는 분들이 있어요. 아직은요. 단계별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
먼저는 몸 건강에 초점을 좀 맞춰야 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다 무시해버리고 이러한 에너지를 강화하겠다고 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마음 건강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무시해버리고 그냥 이러한 에너지를 강화하겠다고 할 때 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순서가 몸은 마음을 담기 위한 그릇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체 발달이 먼저 일어나죠. 아이가 태어나서 신체가 잘 발달을 해야 돼요. 예. 정체되지 않게 나이에 맞게 잘 고르게 발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편식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골고루 잘 먹어라. 우유를 먹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골고루 먹으란 얘기가 잘 성장을 고루 발달을 하기 위한 목적이죠. 건강해야 됩니다. 몸은 뭘 담는 그릇이에요? 마음을 담는 그릇이에요. 마음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몸 안에 마음이 담깁니다. 그래서 몸이 건강하지 않을 때 마음에 영향을 미쳐요. 몸이 건강할 때 마음을 잘 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마음은 뭘 담아내는 그릇입니까? 영을 담아내는 그릇입니다. 영을 담아내는 그릇이에요. 우리가 그 영성을 추구한다 하는데 마음의 그릇이 잘 갖춰져 있지 않을 때 이 영을 잘 담아낼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을 깊은 영성을 잘 채우기 위해서는 그것을 담기 위한 마음의 그릇, 심리적인 그릇, 정신 건강이 잘 갖춰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심신이 건강할 때 바른 영성을 갖출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심신이 미약하면 이때 추구하는 영성이 바로 전초 오류에 빠질 수 있는 미숙 단계인데 초월 단계라고 착각할 수 있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우주의 에너지를 우리 몸에 고르게 순환시켜서 내 에너지를 증강한다. 이렇게 관심을 가질 때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나의 신체적인 건강, 체력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는 없는가. 나의 건강을 좌우하는 습관의 문제는 없는가. 식습관의 문제는 없는가. 운동하는 습관, 체력 관리 이런 습관에는 문제가 없는가. 이게 다 습관이거든요. 수면, 패턴, 습관에는 문제가 없는가. 잠자는데. 예. 이게 다 습관의 문제죠. 화장실 가는 것도 습관의 문제죠. 예. 이걸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습관이 잘 갖춰져 있지 않고 오히려 나쁜 습관, 해로운 습관에 젖어 있다면 그것을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예. 술, 담배에 쩔어 있다면 관리를 하셔야 돼요. 예. 술, 담배에 쩔어 있는데 어떻게 이런 깊은 그릇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채울 수 있겠습니까? 예,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음, 심리적인 건강. 예, 심리적인 건강은 생각이 바라야 돼요. 생각이 올바라야 돼요. 예, 심리적으로 건강하지 않을 때 생각이 복잡해요. 네. 그리고 논리적인 사고가 붕괴되어 있어요. 논리적인 사고가 붕괴되어 있을 때 합리적인 사고를 하지 못합니다. 합리적인 사고 없이 초월적인 사고는 비합리적인 사고로 흐르게 되는 거예요. 비합리적인 사고는 망상으로 흐르게 돼 있어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논리적인 사고, 합리적인 사고를 기반으로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건강한 생각, 맑은 생각, 바른 생각, 명쾌한 생각 이렇게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근데 생각이 건강하지 않을 때 복잡합니다. 복잡해요. 또 마음이 건강할 때 뭐가 건강해요? 감정이 어떻게 돼야 돼요? 감정이 안정돼 있어야 돼요. 감정이 안정돼 있다는 것은 아무것도 못 느끼는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동이 없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감정선은 끊임없이 움직여요. 끊임없이 움직여요. 그러나 이 기본적인 감정선이 안정권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이 안정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건강하지 않을 때 어때요? 이 감정선이 쭉 깔려 있다든가 아니면 굉장히 흥분된 상태에 있다든가 이 둘을 그냥 마구마구 정처 없이 오간다든가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건강해야 되고 마음은 고요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몸과 마음이 편안해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되면은 여러분 이 영성을 추구할 때 이 새는 그릇이 여기서 다 나가는 거예요. 마음,
생각, 안정되지 않은 생각, 안정되지 않은 감정, 여기서 다 새나가는 그릇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먼저 점검하시라는 거죠. 먼저 점검하시고 이 부분을 소홀히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좋은 생활 습관을 갖는 것을 한번 관심을 해보시고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이게 다 새나가는 거거든요. 잘못된 습관을 갖고 있으면 거기서 에너지가 기본적으로 다 새나가요. 이런 것들이 다 보충이 되고 좋은 습관으로 전환이 돼야 됩니다. 그럴 때 이것만 하더라도 여러분은 오늘 다루는 얘기 몰라도 돼요. 이것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기본 에너지를 먹고 들어간다니까요. 예, 그래서 에너지 강화하게 할 때 강화에 초점 맞추기 전에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에너지를 소진시키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가. 나의 생활 습관 속에서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잘못된 생각의 습관으로 인해서 마음의 습관으로 인해서 새나가는 구멍은 뭐가 있는가. 그것을 먼저 점검을 하시라. 그리고 그것만 복구를 하시고 좋은 습관으로 전환을 하시기만 해도 이런 것을 모르셔도 기본 에너지가 충분히 됩니다, 여러분. 예. 근데 이게 안 된다는 거죠, 문제는. 이게 허점이 많은데 그거를 다 무시하고 바로 이쪽으로 월반하시려고 하면 그럼 여러분들이 오류에 빠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분별을 하자는 게 저 심리맨의 입장입니다. 이런 걸 다 도외시하고 그냥 마음 공부 밀어붙이는 거를 저는 원치 않는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이 살아야 되잖아요, 건강하게. 다른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걸 무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기고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주소를 잘못 찾아서 엉뚱한 거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문제는 항상 원인을 알고 거기에 맞는 솔루션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맞지 않는 걸로 덮으려고 하니까 덮는 거거든요. 덮는 것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여러분 지저분하게 이렇게 돼 있죠? 자, 덮었어요. 깔끔하죠? 덮으면. 네. 근데 치운 건가요, 이게? 치운 게 아니에요. 위치 이동시킨 거랑 다름이 없죠. 그대로예요, 그대로. 우리가 이렇게 산다니까요. 스트레스 해소니 뭐 마음 치유니 다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덮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냥 덮어버려. 명상으로 덮어버려. 명상으로 덮어버릴 수 있어요. 덮은 건 다시 나와요. 언제? 삶의 고비고비마다. 네. 인생이 전환되는 시기마다. 30대, 40대, 50대 불쑥불쑥 올라오다가 덮었는데 펑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싫어합니다. 이렇게 덮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힐링 이런 거 싫어해요. 네. 더 깊은 얘기는 이제 뭐 나중에 다른 콘텐츠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오늘 주제를 너무 벗어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걸 점검을 하시고 그 다음에 큰 문제가 없다. 네, 큰 문제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더 깊은 차원에서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관리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역으로 이게 점검이 잘 되시고 별 문제가 없는 분들은 이러한 에너지 차원의 자유에너지 차원의 여러분들의 생명 에너지를 관리를 하시면 그러면 오히려 역으로 다시 선순환 패턴이 돌아가는 거예요. 더 마음도 가벼워지고 몸도 건강해지는 다시 선순환 패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점검해서 들어가신 다음에 이것을 잘 관리하시면 이제 몸과 마음도 잘 관리되는 패턴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오늘의 핵심은요. 에너지 강화하기의 핵심은요. 이 흐름. 통로와 흐름이란 단어를 잘 기억하시면 돼요. 지난 시간에 다룬 것처럼 이 에너지 보호막, 구체, 이 구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이 에너지 구체를 형성을 해요? 네, 상승 에너지, 하강 에너지, 우리의 몸을 관통해서 에너지 통로를 통과해서 흐르는 에너지가 이렇게 분수처럼 순환을 하면서 에너지 구체를 형성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에너지 보호막은 흐름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흐름은 통로에 따라서 흐름이 좌우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로를 가로막는 것이 스트레스란 얘기도 했고 에너지 뱀파이어가 이것을 막는 역할을 한다고도 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 통로를 막히지 않도록 순환할 수 있도록 통로를 넓혀야 하고
통로를 넓히면 흐름이 강화되고 흐름이 강화되면 보호막이 강화되는 그러한 원리로 다 연결이 되는 거죠. 생명력 높이기. 어떻게 생명력이 높아지느냐? 바로 이 흐름에 달려있다. 예. 그래서 이 흐름은 또 무엇을 뜻합니까? 흐름이라는 것은 곧 외부 의도를 뜻하는 거예요. 외부 의도. 네. 외부 의도를 뜻하는 거예요. 외부에 있는 에너지가 우리를 통과해서 외부의 에너지와 내가 하나가 되잖아요. 그래서 외부의 흐름, 외부 의도를 사용하는 방식이 바로 이러한 에너지 흐름을 타는 거죠. 네. 그런데 이러한 흐름이 다 막혀 있는 경우에는 어떤 차원이 되냐면 내부 의도가 되는 거예요. 내부 의도. 내부 의도라는 것은 그냥 순수하게 나의 굳건한 의지라고 볼 수 있죠. 이것은 마치 컴퓨터가 외부 의도는 흐름을 타는 것은 인터넷망과 연결된 것과 같아요. 예, 그래서 와이파이가 막 이제 인터넷이 흐르죠. 그 인터넷과 연결됐고 그 다음에 나는 이제 구글링을 해. 여기다가 이제 딱 검색을 해. 그럼 정보가 외부에서 정보들이 인터넷 바다에 떠 있는 정보들이 검색을 하는 순간 필요한 정보들이 정렬이 돼서 나에게 들어오죠. 바로. 이것을 내가 다 알 필요가 없어요. 이 흐름과 연결되고 연결된 다음에 검색을 하면 정보가 주어진다. 그래서 인터넷을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내부 의도는 뭐냐면은 이것은 이 흐름과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외부의 흐름과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오로지 내 안의 힘을 사용하여 내 안의 힘을. 보통 우리가 내공을 키워라 할 때 그 내공이 이런 내부 의도 차원에서 하는 이야기죠. 힘을 키워라, 힘을 키워라, 실력을 쌓아라. 그래서 내부 의도를 키우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나를 강화하는 거죠. 나 자신을 강화하는 건데 이것은 마치 컴퓨터가 인터넷하고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컴퓨터 단말기에 USB를 하나 꽂았어요. 이게 다예요. 하드디스크에 있는 정보가 다예요. 외부 정보와는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아요. 여기에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이거랑 똑같은 거죠. 아무리 용량을 늘린다 한들 외부 인터넷망에 연결이 되지 않으면 그 무수한 정보를 취할 수가 없어요.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이죠. 이 정보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다루는 게 이 생명력 높이기 에너지 강화하기가 트랜서핑하고 연결이 되는 중요한 지점인 거예요. 가능태 공간의 특정한 섹터를 내가 선택을 하고 그것을 현실로 끌어온다고 했을 때 무엇이 전제돼야 돼요? 에너지의 흐름이 전제돼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이러한 흐름이 없을 때 외부의 흐름이 흘러 들어올 여지도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흐름이 오늘의 핵심이다. 그래서 이게 안 되고 내부 의도로 여러분이 삶을 살게 되면은 삶은 갈수록 투쟁이 되는 거고요. 투쟁은 성공할 수도 있죠. 쟁취해서 무엇인가를 성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공하고 성취해도 피곤합니다. 그래서 이 내부 의도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굉장히 열심히 살고 열정적으로 살다가도 갑자기 지치고 갑자기 무거워지고 무기력해질 때가 있어요. 왜냐? 이렇게 살면은 여러분들이 잘 사는 것 같지만 에너지의 통로는 갈수록 막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뭐 밤낮 없이 일을 하고 하지만 비타민제 먹고 뭐 체력 건강 증진하는 거 온갖 좋은 거 먹고 하면서 밤낮으로 일을 하지만 실상 여러분들의 몸이 계속 병들어가고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통증을 모르고 병의 증세도 무시하고 살다가 과로하면은 갑자기 툭 쓰러지는 거 아닙니까? 몸의 신호를 무시하기까지 그렇게 달릴 때 그런 경우랑 똑같은 거예요. 내부 의도로 성공할 수 있죠. 성취할 수 있죠. 그러나 내부 의도의 한계는 뭡니까? 외부 의도의 흐름을 막아버린다. 에너지의 통로를 막아버린다. 결국에는 과부하에 걸리게 돼 있다. 열심히 한다면 할수록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비교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내부 의도, 내부 의지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필요한 거예요. 필요하나 충분하진 않다는 거죠. 필요한 거예요. 이것조차 없으면 안 돼요. 이것조차 없으면 여러분들은 기본을 갖추지 않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걸 갖추셔야 되죠. 그러나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제 이 힘은 뭘 위해 존재해요? 내부의 힘은 이 힘은 외부의 의도를 끌어올 수 있는 그러한 선택권을 사용할 수 있는 힘으로 사용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부
의도만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피곤할 때 이 피로를 풀고 스트레스를 풀고 하는 방식 역시도 계속 이 에너지 통로를 막는 방식으로 접근한단 말이에요. 이게 혈관이 막히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펜듈럼이 병 주고 약을 준단 말이에요. 계속 병 주고 약 주는 거예요. 쉬는 것 같지만 돈을 지불하고 쉬는 것 같지만 여전히 펜듈럼이 주는 대출 에너지를 받을 뿐이라는 거죠. 그거를 여러분이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내가 잘 먹고 있는가? 정말 잘 자고 있는가? 정말 잘 싸고 있는가? 정말 잘 놀고 있는가? 내가 일은 하고 사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점검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예, 제가 일하고는 잘 일하고란 말 안 하죠. 예, 일은 하는 데 의의가 있는 거예요. 일을 잘하고 뭐 마음에 드는 직장에서 일하고 이거는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땀 흘려서 뭔가 생산적인 일 또는 남에게 기여하는 일, 뭔가 이 일을 하셔야 돼요. 이 일을 안 하시는 분들은 몸을 움직이셔야 돼요. 예, 몸을 움직이셔야 돼요. 직접 손발을 이용해서 뭔가를 만들고 고치고 쓸고 닦고 적어도 청소는 할 수 있잖아요. 집안일은 할 수 있잖아요. 일을 하셔야 돼요. 직접 일을 하셔야 됩니다. 에너지를 높이는 방법은요. 가만히 있어서 높여지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는 쓰면 쓸수록 에너지가 고양돼요. 에너지는 쓰면 쓸수록 고양이 돼요. 예, 부익부 빈익빈의 법칙이라고요. 안 쓰면 안 쓸수록 고갈돼요. 쓰면 쓸수록 강화돼요. 몸도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건강해져요. 집에 있으면 있을수록 무기력해져요. 생각도 하면 할수록 정교화돼요. 생각을 안 하고 멍하니 지낼수록 건망증도 심해지고 잘 까먹고 녹쓰는 거예요. 뇌세포가. 원리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뭐든지 다 쓰면 쓸수록 더 많이 쓸 수 있는 기능이 되는 겁니다. 에너지도 그와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력을 높인다, 생명력을 강화한다, 에너지를 강화한다 했을 때 그거는 이렇게 축적하는 의미가 아니라 통과시키는 의미예요. 흐름의 의미예요. 흐름이 점점 넓고 강하고 빠르게 흐르면 그게 에너지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를 높인다는 것은 채우는 의미, 축적의 의미가 아니라 흐름의 의미다. 통과를 시키는 것에 달려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건 마치 뭐랑 같냐면 자, 양동이. 여기에 물을 가득 채우는 방식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자, 이 양동이를 구멍을 내서 흐르는 물, 그 흐름 가운데 던져버려요. 그러면 이 양동이를 통과해서 물이 끊임없이 흐르죠. 이 양동이는 물이 마르질 않아요. 물이 마르질 않아요. 그러나 이 양동이는 뭐예요? 물이 점점 고갈돼요. 또 채워야 돼요. 고갈돼요. 또 채워야 돼요. 이 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너지를 강화한다, 생명력을 높인다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것은 흐름과 통과의 의미고 이것은 끊임없어요. 우주의 에너지는 고갈되지 않아요. 우주의 에너지는 언제나 흘러요. 항상 흘러요. 흐름은 항상 신선함과 관련이 있어요. 정체되지 않아요. 그러나 떠놓은 물은 고갈되고 정체되는 게 뭐예요? 썩는단 말이죠. 부패하고 낡아진다는 얘기죠. 어떤 걸 하시겠습니까? 어떤 걸 하시겠습니까? 이제 비교가 되시죠? 흐름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이 흐름과 관련이 있는데 흐름을 이제 어떻게 인식해 나갈 것이냐. 첫 번째는 흐름을 접촉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에너지 눈에 보이지도 않고 감각도 없는데 어떻게 접근할 거예요? 첫 번째는 접촉을 해야 되는데 에너지를 접촉하는 일상적인 용어로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감상할 줄 아셔야 돼요. 일단 감상. 예. 감상하셔서 감동을 받아야 돼요. 예. 일상에서. 예. 사람을 만나면 감상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을 만나서 감동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책을 읽을 때 감동이 있어야 돼요. 영화를 볼 때 감동이 있어야 돼요. 여행을 갔을 때 감동이 있어야 돼요. 오늘 하루 감동이 있어야 돼요. 뭔가 감상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이제 에너지를 접촉하는 일상적인 용어로 제가 말씀드리는 에너지를 접촉하는 길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산책을 갔어요. 여기 막 숲이 우거져 있어요. 걷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왜 그래요? 감상을 안 하니까. 감상을 왜 안 해요? 이어폰 꼽고 음악 듣고 또는 뭔가 골똘히 고민거리 생각하고 그러면 눈에 외부의 자극이 들어오질 않죠. 예. 그런데 우리는 주위를 이 숲에 있는 나뭇잎 하나하나
여기에 눈길을 주기 시작할 때, 이것에 관심을 주고 주시하기 시작할 때 접촉을 하는 거예요. 그 외부의 에너지와 연결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바라봤는데 여기에 핀 꽃이 너무 아름다워. 예. 너무나 이 색깔이 아름다워. 그래서 가다가 걸음을 멈췄어요. 막 사진 찍고 한참 바라봐. 지금 감동하고 있는 거죠. 이 상태, 이 에너지를 접촉하는 상태입니다. 이게 에너지를 접촉하는 상태예요. 예. 아기를 봤어요. 감동스러워. 저 에너지를 접촉하는 거예요. 교감이 이제 시작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이 막 이성을 만났어. 예. 자꾸 쳐다보게 돼. 뭐 감상하게 돼. 예. 접촉이 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예. 그런데 지나가는 행인 1, 2, 3, 감상, 감동이 되나요? 안 되죠. 예. 전혀 접촉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 일상에서 무엇을 하든지 대상과 에너지 접촉을 하시려면 감상을 먼저 하셔야 돼요. 감상은 주의와 집중이 요구되는 거예요. 네. 주의는 고개를 돌리고 집중은 일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연결이 돼서 하나가 되면 몰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대상에 집중하고 몰입하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에너지를 교감하는 방식인 거예요. 우리는 에너지 교감을 할 때 이런 무생물과도 에너지 교감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생물과만 에너지 교감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물질들, 모든 생명체, 또 무생물, 생물과 무생물 모든 것이 다 에너지로 존재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모든 것이 다 에너지로 존재하는데 그런 것들이 접촉하고 교류할 수가 있다. 예, 그래서 누군가를 생각을 해 벌써 에너지가 교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 생각했는데 내가 지긋지긋한 사람, 정말 미운 사람, 이런 사람 떠올렸어. 그랬더니 막 또 생각이 막 일으켜지는데 막 짜증나고 뭐예요? 어떤 걸 접촉했어요? 예, 나쁜 에너지를 접촉을 했어요. 예. 그런 건 접촉하시면 뭐예요? 에너지가 고갈돼요. 생명력이 낮아져요. 그럼 뭘 접촉해야겠어요? 감상할 수 있고 감동이 되는 걸 접촉하셔야 되죠. 예. 멋있는 사람, 아름다운 사람, 매력적인 사람, 본받고 싶은 사람, 존경하는 사람, 그런 사람 또는 그런 사람의 책들, 위인, 거장들, 예? 그들의 작품, 그걸 봐요. 감상해요. 예? 생각해요. 감동이 일어나 막 감상이 돼. 에너지가 교류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고흐와도 교류를 할 수 있어요. 예. 지금 이미 이 세상을 떠나고 작품만 남아 있겠지만 그의 삶과 그의 작품을 통해서 우리는 그와의 에너지를 교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에너지를 감상하시고 좋은 에너지가 담긴 곳, 좋은 에너지가 있는 장소, 공간, 모임, 사람 이런 데 자꾸 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접촉을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는 접촉이 되면 이제 흐름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예. 접촉이 되면 이제 흘러 들어오고 흘러 나가는 게 흐름이죠. 흐름이 나오기 시작해요. 사람을 만났어요. 감상하기 시작해요. 그럼 문이 열렸어요. 그럼 이제 흘러 들어오고 흘러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과 에너지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대화에도 단계가 있다고. 대화의 최종 단계는요. 피크 익스피리언스. 완전히 일체감을 느끼는 그런 체험을 할 수가 있다니까요. 수다가 대화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수다, 잡담은요. 대화 중에서도 아주 낮은 차원이에요. 낮은 차원. 그렇다고 해서 불필요한 건 아니에요.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대화가, 모든 대화가 수다로 점철되어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화라고 생각하는 것이 실상 수다라면 여러분들은 에너지를 계속 흘리고 다니는 거예요. 흘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나마 쌓은 에너지 흘리고 다니는 거예요. 외부 통로는 계속 막히고. 예. 그러니까 말하고 나면 지치죠, 여러분. 물론 뭐 이 수다를 하면서 에너지를 이렇게 살아난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에너지 뱀파이어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 다른 사람들의 에너지를 다 빨아왔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거든요. 대화는요,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예. 그래서 그런 대화를 경험해 보셔야 돼요. 완전히 일체감을 느끼는, 그게 어떤 경험인지 아세요? 그 사람과 나 외에는 이 세상에 뭐가 지금 있는지 기억이 안 나. 오로지 그 사람과 나만 지금 존재해. 심지어는 그 사람과 나라는 분리감도 없어요. 일체감을 느껴. 예, 그냥 시간, 공간의 의식이 없어져. 이거 몰입 수준이죠. 그러한 대화. 예, 완전히 일체감을 느껴요. 예, 그런 대화를 하면요, 굉장히 이 세상이 달라집니다. 한 차원. 예, 이런 대화를 할 수 있고 할 필요가 있고 하면 좋습니다, 여러분. 일단은 이러한 대화의 수준이 있다. 이걸 일단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그게 바로 에너지가 교류되는 대화예요.
예, 대화를 하고 나면 예, 막 살아나는 거예요. 예, 막 풀리는 거예요. 막 가벼워지는 거예요. 많은 말을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대화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참 이 대화를 모른다. 대화를. 예, 뭐 저라고 그렇게 잘하느냐마는 그것도 아니죠. 그런데 지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알고. 항상 우리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내가 틀릴 수도 있다고 느껴야 되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걸 이제 눈 멀었다 그러죠. 그렇게 눈이 멀어버리니까 이 차원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튼 또 딴 데로 가는데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흐름이 생기면요. 에너지 흐름이 생기면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연결감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연결감이 뭐예요? 분리되지 않았다고 느끼는 거죠. 분리된 느낌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연결감을 느끼고 일체감을 느껴요. 더 나아가서는 일체감. 예, 연결보다 더 강한 게 일체감이죠. 하나 되는 거예요. 완전 하나 되는 거. 이런 것이 이제 에너지 차원에서 나오는 단계라고 할 수 있죠. 접촉하고 흐르고 연결되고 일치감을 느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흐름이 있는 대화가 있고 흐름이 있는 모임이 있어요. 이 흐름을 막히는 사람이 있고 흐름이 막히는 대화가 있고 흐름이 막히는 모임이 있다고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감각적으로 잘 분별을 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주체하시는 분이라면 그런 걸 인식을 하시고 항상 에너지가 흐르게끔 만들어주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모임이 훨씬 더 활성화되거든요. 그거는 한 사람이 뭐 주도해서 되는 게 아니라 관리죠, 관리. 예, 에너지 관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고 입을 열어주고 예, 감정을 편안하게 그래서 마음이 열리게끔 마음이 열려야 입이 열리고 입이 열리면 또 마음이 열리고 그래서 열리면 흐르고 흐르면 살아나는 거예요, 이제. 그러한 방식으로 모임이 진행이 되면요. 모두가 그 모임에서 만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흐름을 방해하는 게 있어요. 방해물이 있는데 이 책에 나온 게 먼저 몸의 독소. 그래서 몸 관리를 하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몸에 독소가 있으면은 이 에너지가 통로가 막혀요. 네, 뭐가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나쁜 식습관, 치우친 식단, 지나친 뭐 육식 또는 뭐 아니면 가공식품 위주로 너무 패스트푸드 위주로 너무 먹는다든가 이런 거, 또는 변비, 예, 그리고 또 음주 흡연, 지나친 음주 흡연. 적당한 것으로 스트레스를 풀면 괜찮아요. 지나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 마음의 스트레스. 마음의 독소죠. 마음의 독소가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대처 능력이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든가 잘못된 신념을 갖고 있는 거죠. 또는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스트레스를 잠깐 덮는 수준인데 그걸 해소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쉴 줄을 모르는 거죠. 나이도 여기에 해당돼요. 나이도 이러한 통로를 흐름을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실제 그 나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독소를 제거하지 않은 채로 나이를 먹는 게 뭐예요? 시간이 연장되잖아요. 그러니까 쌓이는 거예요, 노폐물이. 그래서 나이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이런 걸 안 해주면서 나이를 먹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사실은 정화해야 될 게 많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청소해야 될 게 많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청소할 생각 안 하고 정화할 생각 안 하고 있는 거 가지고 우려먹기 좋잖아요. 우려먹잖아요. 막 예, 라떼는 말이야 이러면서. 예, 그러면은 여러분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 과거의 영광을 파먹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나이 먹었으니까 나는 이제 늙었으니까 나는 이제 그러면 안 된다고요. 나이가 숫자에 불과한 사람의 특징은 끊임없이 정화하고 청소하고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목표가 이 생을 넘어 시간을 넘어 목표가 있어요. 삶의 목표가. 의미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고수가 되는 거고 거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이 부분에서 걸리는 게 이런 거를 청소 안 하고 나이가 쌓이면요. 문제도요. 복잡해져요. 문제 중에 제일 복잡한 게 그거예요.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문제. 문제가 명확하면 해결 방법만 찾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문제는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문제가 있어요. 답답한데 왜 그래요? 그럼 모르겠어요. 이거예요. 네. 뭐 그런 상태에서도 어쨌든 해결할 방안이 있고 또 그렇게 해나가야 되겠지만 그렇게까지 가지 마시라는 거죠. 아직 기회가 많으신 분들은. 그래서 에너지 통로가 막히면 보통 우리가 이제 삶 속에서 흔히 하는 말이 뭐냐면 기가 막혀 이런 말 많이 해요. 기가 막힌다가 기가 이 에너지 흐름이잖아요. 에너지. 기가 막힌 거예요. 통로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기 막힌 경우를 많이 경험하지 마시고요. 기 막힌 상황을 너무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
예, 기막히면 어떻게 돼요? 말이 안 나온다 그러잖아. 아,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네. 예, 말이 안 나온다. 이 표현이 막혀버린 거죠. 그럼 어때요? 표현이 안 되니까 쌓아두는 거예요. 가슴속에. 그러니까 억장이 무너지죠. 그러니까 답답하죠. 답답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차라리 말을 말자. 이게 답답한 거예요, 이제.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분통 터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통이 확 터져버려요, 나중에. 그럼 나 어떻게 될까요? 이제 기운이 쭉 빠지죠. 쭉 빠져요. 예, 막힌 게 펑 터지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다 해체됐어. 기운이 쭉 빠져, 이제. 이게 에너지 통로가 막히고 막힌 결과예요, 이게. 예. 그래서 통과가 안 되면 내 마음속에서 뭔가 이렇게, 눌러둔 게, 충분히 해소가 안 되면요. 표현을 해서라도 털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통과를 못 시키잖아요. 표현도 안 하고. 그러면 분통 터지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차라리 그럴 때는 표현을 해서라도 덮어두지 말고 표현을 해서라도 통과를 해야 된다. 털어내야 된다. 근데 표현하기가 힘들면 그럴 때 이제 뭐 상담하는 곳에 가서 풀던가 안전한 곳에 가서 푸시라는 거죠. 혼자 하시든가. 네. 그래서 이제 에너지 흐름을 이제 활성화 시켜 봅시다. 어떻게 활성화할까요? 이건 뭐 지난 시간에 한 얘기의 반복이에요. 예, 기본적으로 상승하는 에너지, 그 다음에 하강하는 에너지, 네, 그리고 이것을 교차시켜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두 흐름의 조화와 균형이 필요하다. 너무 위로 에너지가 올라가면 하강시키고 너무 다운되면 또 상승시키고. 그래서 보통 뭐 명상할 때 손을 이렇게 놓으면 에너지를 상승시키기 위한 거고요. 이렇게 올려놓으면, 무릎 위에 올려놓으면 하강시키기 위한 의미죠. 그것처럼 의식을 사용해서 이 흐름을 교차시키고, 네, 고르게 균형 잡게 통과될 수 있도록, 네, 이런 것을 연습하라. 뭐 어려운 건 아니다. 예, 연습에 달려있다. 그러나 느낌을 너무 주의하진 말아라. 서서히 찾아오게끔 놔둬라. 이런 거예요. 어려운 건 아니에요. 방식은 지난 시간에 다 얘기했고요. 오늘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에너지 흐름 이걸 연습을 할 때 태도가 더 중요해요. 예, 태도가 책에 나온 거는 딱 아주 간단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너무 열심히 하지 말아라. 그게 뭐예요? 중요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중요성이 들어가면은 생각이 많이 작동을 해요. 생각이 작동하면은 이게 이제 부자연스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위적이 되는 거죠. 항상 자연스러워야 돼요. 에너지는 항상 자연스럽게 존재해요. 우주의 에너지는 자연스럽게, 흐름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인위적으로 뭘 만들려고 그래. 흐름에 이 양동이를 던지는 것은요, 자연스럽게 흐르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자꾸 뭔가 흐름을 막고 댐을 막 만들려고 그래.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흐름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애쓰지 말아라. 그리고 너무 서두르지 말아라. 급하게 조급하게 하려고 하지 말아라. 한마디로 중요성을 높이지 말아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가 끊임없이 흐르게 만들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느냐. 에너지 보호막이 강화된다는 얘기는요. 그 사람의 고유의 빛깔이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걸 의미해요. 고유의 빛깔이 살아난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매력적인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알 수 없는 매력, 화장을 이쁘게 해서 매력적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얼굴이 잘생겨서 매력적인 게 아니라 말을 잘해서 매력적인 게 아니라 그 분위기, 아우라가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또 어떻게 됩니까? 영향력이 있다. 말과 행동에 있어서 힘이 실리는 거예요. 많은 말을 해도 힘이 없는 사람이 있고 한마디를 해도 힘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불필요한 말과 행동이 줄어드는 거예요. 불필요한 말 그냥 늘어놓죠. 다 공해예요. 언어 공해. 여기저기 막 돌아다녀 모임에 가고 하는데 쓸데없는 모임. 왜 자꾸 돌아다니는지 아세요? 공허하니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딱 채워진 사람들은요. 필요한 말, 필요한 행동을 하고 불필요한 말, 불필요한 행동은 줄어들어요. 계속 부익부 빈익빈 에너지가 보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매력이 있는 거예요. 매력이 있는 사람한테는 누가 꼬여요? 좋은 사람들이 꼬여요. 좋은 사람들이. 네, 제가 열심히 열변을 토로하고 있다가 보니까 영상이 멈췄었네요. 네, 혼자서 떠들었어요. 녹화가 중지됐는데, 네, 그래서 다시 카메라를 켜고 아까 멈춘 부분에서 이야기를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흐름이 좀 중간에 멈췄네요. 다시 흐름을 탈게요. 우리가 이 에너지가 흐르는 사람, 그래서 에너지 보호막이 강화된 사람, 그러니까 생명력이 높은 사람의 특징은 영향력 있고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그랬죠. 매력적인 사람이 되면 이상한 사람들이 꼬이는 게 아니라 이상적인 사람들이 꼬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자성이라고도 할 수 있죠. 자성이 강화된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일종의 자력이 생기면 어때요? 끌어당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끌어당김의 법칙을 얘기할 때 이러한 존재적인 것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가 이러한 에너지 흐름이 차단된 상태이고 몸과 마음의 건강 상태가 적신호인데 여기에 새는 구멍이 있는데 어떻게 뭘 끌어당기겠습니까? 그래서 존재가 관계를 좌우하는 겁니다. 어떠한 관계에 집착하고 그 관계의 눈치를 보면서 나를 거기에 맞춰갈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를 먼저 돌아보고 나의 존재를 온전히 나 자신으로 돌아올 때 거기에 맞게 관계가 다시 재정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덮어 씌웠단 말이에요. 이런 관계에 집착을 하고 관계에 수용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덮어 씌웠단 말이에요. 스스로 기준을 만들고 외부의 기준에 맞추고 하다 보니까 필요한 것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나 자신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심지어는 나 자신을 잃은 나를 찾겠다고 또 다른 무언가로 또 덮어 씌우고 있어요. 그러니 어떡하겠습니까, 정말로. 제가 볼 땐 너무 그게 이제 답답한 거예요. 이 심리맨 입장은 그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계속 뭔가로 덮어버려. 계속 덮어버려. 근데 이게 언제 터져요? 점점 나이가 들면 쌓인다고 그랬잖아요. 덮은 건 안 없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또 이렇게 막아야 돼. 또 이렇게 막아야 돼. 이 덮는 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잘못된 방식이 바로 이 덮는 방식인데요. 그래서 명상도 이걸 덮을 수 있다니까요. 명상도 여러분. 잠시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도 있다고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올바르고 건강한 명상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에 너무 휘둘리는 것들을 봐왔기 때문에 제가 강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런 걸 다 해체해야 된다. 디톡스 하듯이 다 이것을 벗어버려야 된다. 하나씩 벗어버려야 돼요. 새로운 내가 저 멀리 어디에 참나가 이렇게 존재해서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라고 여겨왔던 것들을 의심해보면서 하나씩 해체시켜보자 이거예요. 겁내지 말고. 어디서 왔냐 이거죠, 그게. 나라고 여기는 것들이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그걸 다 해체시켜보자는 거예요. 내려놔봐. 그때 남는 내 모습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내 꼴을 한번 보자는 거죠. 여기서 진정한 나라는 것이 발견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럴 때 정말로 가벼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진짜 용기가 나는 거예요. 당당함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줏대가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 힘이 여러분 이 에너지 장을 좌우하는 겁니다. 그때 관계가 재설정되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안 됐는데 어떻게 에너지를 강화하겠냐고요. 그래서 이 에너지 강화 생명력 높이기를 얘기할 때 이 보이지 않는 에너지일수록 여러분 더 깊은 차원의 에너지일수록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더 정성을 들여야 됩니다. 조급해서 안 돼요. 이게 무슨 뭐 만화에 나오는 것처럼 에너지를 쏘는 그게 아니라고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고요. 정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얕은 방식으로 접근하는데 물이 있으면 겉에 물결이 치잖아요. 그 얕은 데선 물결이 일겠지만 깊은 곳에 흐름이 있어요. 도도한 흐름이. 깊은 것은 잘 드러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깊은 것을 건드릴 때는 많은 시간과 주의 깊게 들여다보고 관리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조급한 마음으로 성급하게 접근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희일비하지 않는 게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런 단계별 접근도 필요하다고 그랬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아나가는 겁니다. 쌓아나가는 거. 삶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뭔가를 쌓게 돼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독소가 많이 쌓이겠죠. 몸이든 마음이든. 우리는 안 좋은 것에 더 쉽게 중독되게 돼 있거든요. 중독이 되면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는 뭔가 적극적으로 우리의 선택권을 사용해서 올바른 것들, 건강한 것들, 좋은 습관들을 기르면서 쌓아나가야 돼요. 쌓아나가야 돼요. 쌓아나가는 방식으로 이제 살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이러한 신선한 흐름 가운데 있기가 어렵고요. 그냥 이렇게 라떼는 마리아가 되는 거예요. 라떼는 마리아. 이제 책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책을 읽으면서 반복 내지는 부연 설명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올까요? 좀 쉬었다 오세요. 돌아왔습니다. 27페이지예요.
27페이지에 보시면 맨 윗줄에 볼게요. 생명력을 높인다는 것은 결코 생명력을 축적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밑에 부분에 볼게요. 인체 안에는 자유에너지를 모아둘 장소가 없다. 또 밑에 줄 읽을게요. 그러므로 강한 생명력을 지닌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통로의 넓이에 관련된 문제이다. 네, 이거죠. 쌓는 개념이 아니다. 네, 생명력을 높이는 것은 하드웨어에 파일을 쌓는 게 아니라 인터넷망에 연결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8페이지 위에 단락이에요. 외부 의도가 작용하게 하기 위해 에너지를 축적할 필요도 없다. 에너지는 어느 곳에나 넘치도록 존재한다. 우리는 말 그대로 에너지의 대양 속을 헤엄치고 있다. 에너지를 축적하려고 하지 말라. 그 대신 에너지가 반대 방향의 두 흐름으로 당신의 몸속을 자유롭게 통과하도록 허용하라. 당신이 할 일은 이것이 전부다. 그러니까 사실 원리는 되게 간단해요. 예, 에너지가 흐르는 그것을 상상하고 또 그것을 의도하고 그래서 느끼고 그 감각을 익히고 이것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것의 선결 조건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 책에서는 얘기 안 했지만 몸과 마음의 건강 상태를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그릇이 손상이 됐을 때는 이것을 바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부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질에 접근할수록 방식은 단순하고요. 그러나 시간이 필요하고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접근하는데 주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지 어렵진 않습니다. 본질적인 건 사실은 되게 간단해요. 원래 단순하고 거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어려울 뿐이죠. 두 번째 단락 볼틱체 계속 읽어볼게요. 하나의 에너지 덩어리가 되려고 애쓰지 말고 자신이 대양 속의 한 물방울이라고 상상하라. 자신이 온 우주와 하나임을 인식하고 그 느낌을 느끼라. 네, 온 우주와 하나다 내가. 네, 그러니까 이 에너지가 흐른다, 통과한다 이 얘기는 얘기했죠? 비유했죠? 예, 양동이에 구멍을 내서 물에 던지면 네, 물과 나는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연결이 되고 일치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29페이지입니다. 에너지 통로가 좁아지는 데는 두 가지 원인이 있다. 몸속의 독소와 지속적인 스트레스가 그것이다. 두 가지죠. 몸속의 독소, 이것은 몸에 대한 거죠. 몸 건강 챙기셔야 되죠. 스트레스, 이거는 정신, 마음과 관련된 부분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을 하면은 바딤젤란드는요, 이 생명력을 높이고 에너지를 강화하는 좀 더 빠르고 쉬운 방식, 비교적 빠르고 쉬운 걸 얘기하죠. 그 방식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트랜서핑의 비밀에서 다른 곳에서 얘기하겠다 했는데 그게 어디에 소개됐어요? 네, 트랜서핑 현실의 지배자라는 책이 나왔죠. 거기에 질의응답을 하다가 중간 뒷부분에 아마 나오나요? 거기에 갑자기 뜬금없이 생식 얘기를 한참 하죠. 네, 그 부분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게 에너지 강화하는 방법, 생명력을 높이는 방법 중에서 비교적 쉽고 빠르고 강력하고 부작용이 덜한 방법이라고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딤젤란드가요. 그래서 생식을 여러분들이 하실 분들은 하세요. 저는 뭐 생식에 아직 뛰어들진 않았는데 생식의 반대가 화식이잖아. 화식. 익혀 먹지 않는 거죠. 날 것을 먹는 거죠. 날 것을. 그래서 대부분 이제 또 우리가 화식 중에서도 이제 육식과 가공식품 그리고 패스트푸드 이런 것에 익숙하죠. 예, 이런 습관이 조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제 건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식으로 바로 가는 게 어려울 겁니다. 현대 인의 생활 습관상. 그래서 점진적으로 가시라는 거고요. 점진적으로 가는 과정에서는 육식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다면 채소와 과일 위주의 식단을 회복을 좀 하시고 점차적으로 육식을 좀 줄여나가시고 뭐 채식주의자까지 되진 않으셔도 됩니다. 개인의 또 체질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좋은 식재료를 사용해서 정성 들여 만든 음식을 기분 좋게 먹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라면 한 사발을 끓여 먹더라도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즐겁게 신나게 맛있게 감사하게 먹으면 약이 되죠. 그러나 생식을 한다고 그랬는데 엄청 스트레스를 받아. 생식하면 좋대. 그리고 난 좋아지고 싶어. 근데 너무 힘들어. 이를 악물고 오늘도 그냥 막 생거를 날거를 막 씹어 먹는데 맛도 없고 며칠이 지났는데도 먹기 싫고 그러면 그 스트레스 받느니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점진적으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고 하고 싶고 하면 되는 만큼 하라고 늘 얘기하잖아요. 뭘 하든지 그렇게 하셔야 돼요. 몸은 정직하다.
그러나 다른 것으로 훼손된 몸은 일단 정화를 시켜야 돼요. 정화시키고 난 다음에 몸의 신호를 따르면서 가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읽어볼게요. 세월이 감에 따라 에너지 통로는 점점 더 오그라든다. 사람은 나이가 먹으면 신체 발달이 멈추고 판에 박힌 생활 리듬에 빠져들어 기본적으로 에너지 통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이거. 예, 이런 내부 의도의 한계 안에서 삶을 살다 보면 에너지 통로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막히고 독소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축적되고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문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당장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게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당장 나타나질 않아요. 시간이 흐르면서 축적돼서 나타나는데 그게 나타났을 때는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버려서 그걸 돌이키는데도 많은 시간을 또 들여야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관리를 하자 이겁니다. 에너지 관리를 하자 이거예요. 29페이지 마지막 단락. 여기서부터는 이제 어떻게 이 에너지 강화할 수 있는 방법, 이거에 대한 실행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지난 시간에 나왔던 이야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30페이지에 몇 개만 짚어드리면 이 실행 방법보다 이제 여기서 좀 눈여겨볼 거는 실행을 할 때 우리의 마음 자세, 태도와 관련된 게 몇 개가 나오는데 30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읽어드릴게요. 다만 너무 지나치게 부지런을 떨면서 거기에 전력을 쏟지 말라. 이 얘기 나왔죠? 네, 너무 애쓰지 말란 얘기예요. 중요성을 낮추고 해라 이거예요. 그 다음 맨 밑에 줄에 읽어볼게요. 무술의 달인들은 이런 에너지 흐름의 성질을 잘 알고 있다. 어떤 달인들은 하강 흐름에 초점을 모아서 다른 사람이 그의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만들기도 한다. 네, 이게 이제 제가 좋아하는 DKU 유대경 마셜 아티스트죠. 이분의 이론이자 또 실제 증명을 한 몸으로 증명을 한 경우이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제 실제로 이걸 봤습니다. 현장에 세미나 가서 봤는데 참장공을 통해서 그 에너지를 몸으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 원리를 몸으로 잘 체득을 하면 실제로 무술에도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몸의 움직임을 우리가 아주 자연스럽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걸 이제 터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몸과 에너지가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읽어볼게요. 부지런함으로는 목적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그냥 이따금씩 척추 앞쪽 부위를 마음으로 응시하라. 네, 여기서 이제 태도에 대한 게 또 나오죠. 부지런함으로는 목적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네,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하지 말고 설렁설렁 네, 멈추지만 말고 할 수 있고 하면 되고 하고 싶은 만큼 하되 멈추지는 말아라. 네, 그 정도로 그런 마음으로 그냥 해라 이거죠.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그 밑에 보면 이제 또 나와요. 태도에 대한 부분. 그러나 서두르지 말라. 시간이 감에 따라 당신은 모든 움직임을 흐름의 감각에 쉽게 일치시키는 법을 터득하게 될 것이다. 네, 서두르지 말아라. 왜 서둘러요? 결과에 집착하니까 서두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에는 집착하지 마세요. 과정에 천착하세요. 그러면 결과는 과정에 따라서 오게 돼 있고 오든 안 오든 거기에 너무 의미를 두지 않을 정도로 과정에만 집착하면 사실 그러면 결과가 좋아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결과에 집착하면 과정이 흔들리고 과정이 흔들려서 결과가 흔들리는 거예요. 예, 쉽지 않죠 이게. 예, 그래서 뭐든지 이렇게 한번 해보셔야 돼요. 뭘 하든지 이 방식으로 설렁설렁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뭐 이게 턱걸이 하면서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뭐 이거보다 저는 그 티벳 오식 요가라고 있어요. 티베탄 의식이라고도 하고요. 티벳 오식 요가, 오식 이 5가지 동작이에요. 요가 자세. 이게 이제 차크라 7 부위를 활성화시키는 몸의 동작이거든요. 예, 스트레칭 같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이거 뭐 제 블로그에도 영상을 링크 해놨는데 유튜브 가셔가지고 치셔도 나와요. 티베탄 리추얼 해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 티벳 오식 요가를 하시는 것도 추천을 해드립니다. 예, 이 에너지를 활성화시키는데 가만히 앉아서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명상하면서 하는 방식도 있지만 몸을 사용해서 몸도 이완시키면서 하는 방식인데 이것도 제가 좀 추천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산책하면서 이런 걸 많이 해요. 이게 자연과 함께 하면 훨씬 좋거든요. 예, 여러 가지 자연의 색들이요 눈에 들어오게끔 바라보시고 일종의 그게 먹는 거거든요. 섭취를 하세요. 온몸으로. 저는 자연을 거니면서 산책하면서 이런 것을 순간순간 수시로 이렇게 합니다. 예, 여러분들도
앉은 자리에서 하셔도 되고 산책하시면서 하셔도 되고 이거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니까요. 가급적이면 여러분 새벽에 맑은 공기 또는 자연과 함께 이렇게 하시면 훨씬 좋습니다. 그다음 이 32페이지 보시면 맨 마지막 단락부터 뭐가 나오냐면 이 생명력을 강화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이제 거기에 대한 얘기하는 건데 아까 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읽어보시면 될 겁니다.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예, 그리고 나서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이제 뭐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또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이 에너지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본부터 먼저 하시자는 거죠. 기본부터. 기본이 뭐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먹고, 잘 자고, 그다음 잘 비우러 다녀오시고, 그다음에 잘 놀고, 잘 노는 거는 감동을 받는다든가, 감상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정말 유쾌하게 배 아프게 정도, 포복절도할 정도로 웃음을 짓는다든가, 그럴 일을 만들라는 거죠. 그리고 열심히 또 땀 흘려서 일하고 이것이 기본이에요. 기본. 기본이 잘 돼야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이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기본이 잘 안 갖춰져 있고 거기에 뭔가 결함이 있고 뭔가 문제가 있고 이러면은 그럼 그걸 이제 먼저 보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잘해도 에너지는 굉장히 잘 유지가 된다. 마음은 뭐예요? 고요해야 된다. 생각은 복잡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쓸데없는 것들을 너무 많이 지금 담고 있어요. 너무 많이 담고 있어요. 담으려고 안 해도 담고 있어요. 손에 핸드폰이 주어진 순간 여러분들은 원튼 원치 않든 좀비화 되기가 매우 쉽다. 매우 쉽다. 좀비화 되지 않는 게 더 어려운 지금 시절이거든요. 의도적으로 이것을 여러분들이 관리하지 않는 한 여러분들은 생각이 계속 복잡해질 수 있는 자극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극을 차단하셔야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정에 대해서도요. 무조건 누른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감정은 잘 표현을 해서 풀어내고 털어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이 잘 안 되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계속 억눌리고 손상을 받게 되죠. 이런 것들을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깊은 차원의 에너지 흐름을 여러분들이 잘 만들어내시면 다시 선순환 구조가 돼서 몸과 마음이 훨씬 더 쉽게 관리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말을 안 하면 별 할 얘기가 없는데 또 하기 시작하면 할 얘기가 많은 부분이에요, 이게. 근데 어쨌든 기본은 간단하니까 이건 실행의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실행을 하시고 안 땡기면 보류하시고 뭐든지 여러분 몸과 마음이 흐르는 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을 마치고요. 한번 꾸준히 여러분들 계속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다면 노트를 펴시거나 책을 펴시고 필기하시면서 메모하시면서 또는 낙서하시면서 들으면 훨씬 더 여러분 통찰이 생기니까요.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학습을 하시고 반드시 여러분들의 현실에 적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리맨이었어요.